안녕하세요. 자연과 함께하는 인문학 여행 자연 속의 무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각 도구 중에서 패턴 인식과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셔츠의 체크 무늬, 원피스의 꽃무늬, 줄무늬,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옷본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패턴을 찾아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 경복궁입니다. 한 번씩 가보신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경복궁의 금전전 모습인데요. 그 모양도 아름답지만 자세히 보시면 다양한 무늬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단청무늬라고 하죠. 목조 건물에 여러 가지 빛깔로 무늬를 그려서 장식한 것을 말합니다. 다양한 문화권마다 다르지만 건축물에서 아름다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늬라는 말과 패턴이라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패턴이란 일정한 형태나 양식 또는 배열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무늬들도 패턴에 속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루는 밤과 낮이 반복되고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변화 양식을 갖습니다. 달은 한 달을 주기로 초생달에서 보름달로 다시 초생달이 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일정한 형태나 양식 또는 규칙이 있는 배열을 우리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패턴의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형들의 배열을 보고 규칙성을 알 수 있을까요?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오게 될 모양은 동그라미입니다. 즉, 패턴 인식이라고 함은 일정한 형태나 양식 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배열로부터 유사성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패턴을 안다는 것, 즉 패턴을 인식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연의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은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도 예외는 아닌데요. 자연 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패턴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패턴을 아는 것은 인간의 생존 및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언제 비가 많이 오는지, 언제부터 추워지는지 등등 농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자연의 패턴은 대칭입니다. 자연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대칭 중에 하나는 좌우대칭입니다. 동물은 적어도 5억 년 전에 좌우대칭의 신체 구조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좌우대칭 신체 구조가 생존에 더 유리했다는 것이겠죠? 왜 그럴까요? 좌우대칭이 특정 방향으로의 이동을 보다 쉽게 한다고 합니다. 이동에 편하다는 것은 천적으로부터 도망치기 유리하다는 말이죠. 게다가 좌우대칭은 아름답습니다. 얼굴이 대칭인 사람일수록 평균적으로 더 호감을 준다는 증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들은 대칭 패턴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작새, 독수리, 얼룩말, 개구리 등등 대칭이 아닌 생명체를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자연의 패턴은 프랙탈입니다. 프랙탈이란 일부 작은 조각이 전체와 비슷한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특징을 자기 유사성이라고 하며 자기 유사성을 갖는 구조를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프랙탈은 처음에 볼 때는 무질서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척도가 줄어들어도, 다시 말해 작은 일부분을 잘라서 보아도 똑같은 일반적인 형태가 계층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브로콜리, 고사리, 나무의 가지, 심지어 자연에서 발생하는 물거품 속에서도 작아지는 하위 단계에서도 형태가 질서정연하게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몸을 채우고 있는 프랙탈입니다. 폐 안의 핏줄인데요. 공기를 운반하는 혈액이 확산하기에 최적화된 구조라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같은 이유로 나무의 뿌리나 가지가 프랙탈 구조를 갖는데요. 수액을 공급하기에 가장 적합하며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대체 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고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자연의 패턴은 나선입니다. 나선은 한 점을 중심으로 감기는 듯한 부드러운 곡선을 말합니다. 해바라기 씨 배열 안에서, 그리고 달팽이의 껍데기에서, 카멜레온의 꼬리에서 발견되는 나선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해바라기 씨 안의 나선의 구조는 같은 공간 안에 많은 것을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다는 이론이 가장 유력합니다. 연체 동물의 나선형 껍데기는 연속적으로 더 큰 방을 추가하더라도 똑같은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입니다. 인간의 귓바퀴에서 손끝의 지문에서 그리고 몸 안의 DNA 구조 역시 왜 나선을 택했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연의 패턴 마지막은 점과 줄입니다. 동물은 패턴의 최고 거장이지만 특정한 패턴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룩말의 줄무늬, 호랑이와 표범의 무늬, 무당벌레의 점무늬 등 이러한 패턴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물학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무늬가 어떻게든 동물의 생존과 번식에 이득을 준다고 말합니다. 큰 포유류의 털은 점, 줄, 여러 가지 모양 등 다양한 패턴을 이룹니다. 그러나 모두 똑같은 생화학적 형성 과정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패턴은 포식자들로부터 몸을 숨기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파리를 쫓거나 체온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존에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대칭, 프랙탈, 나선, 점과 줄까지 자연의 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패턴 인식 못지않게 패턴을 형성하는 것도 창의적인 일입니다. 패턴 형성에서 인상적인 것은 결합되는 요소들의 복잡성이 아니라 그 결합 방식의 교묘함과 의외성입니다. 탱기름이라고 불리는 7개의 삼각형과 사각형 조각으로 다양한 모양을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이 무한히 많다는 것은 패턴 형성은 결합 방식이 중요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턴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도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이라는 시를 읽어보셨나요?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단어들이죠. 시인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언어를 새로운 결합 방식을 통하여 새로운 패턴으로, 즉 아름다운 시로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어떤 패턴을 만들어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새로운 패턴을 인식하고 만들어 보는 경험을 통해서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인문학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